자, 아유, 가봅시다. 자, 저기 색칠하는 경우의 수도 지금 뭐 다들 기본적인 것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저기 45번 문제를 딱 보면은 뭐 이거 푸는데 다들 어렵지는 않죠. A, B, C, D, E 이걸로 5가지 색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해서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똑같은 색을 또 쓸 수 있다 라는 거. 만약에 5가지 색을 전부 써서 하나당 하나씩 색깔 칠한다 그러면 얘는 그냥 5팩이니까 전부 다 쓰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일부만 쓸 수 있는 거, 똑같은 걸 또 쓸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어디부터 색칠해요? 당연히 A부터 색칠해요.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양동이에다가 커다란 바위가 있고요, 돌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갈들이 있고 모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모래 먼저 집어넣어요? 당연히 큰 거 먼저 집어넣어요. 왜냐면은 얘네 놓고 나중에 얹으려고 그러면 이거 중간에 막 이쁘게 안 돼가지고 큰 거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러니까 돌멩이들 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자갈 채우고 모래 집어넣은 다음에 흔들흔들하면 이쁘게 다 잘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거 먼저 집어넣는 게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걸 먼저 집어넣는 게 낫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어떤 거예요? 인접한 영역이 개수죠. 그럼 A는 인접한 영역이 4개가 나와요. 한마디로 얘를 마지막에 칠하려면은 4가지 영역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B는 마지막에 칠한다 그러면 2개만 고려하면 되는 거고, 얘는 마지막에 칠한다 그러면은 3개 고려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제일 조건이 까다로운 게 당연히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A 먼저 색깔을 칠합니다. 그래서 A 색칠하고 그 다음에 C, D가 그 다음 나오는 게 맞아요. C를 먼저 하든 D를 먼저 하든 색깔의 차이는 없겠죠. 얘네 둘은 어차피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B랑 E라고 해볼게요. 실제로는 A, B, C, D, E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얘는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그쵸? 만약에 A 색깔을 칠했다. 그럼 뭐 C에 들어갈 수 있는 건 A만 아니면 되니까 4가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 C를 칠했다고 칠게요.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2개만 고려하면 되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D를 칠했다. 그럼 B를 칠할 수 있는 건 또 2가지만 아니면 되니까 또 3가지가 되겠고, 뭐 여기 뭐 C를 칠하든 D를 칠하든 AC만 아니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곱의 법칙으로 들어간다면 27에다가 20을 곱했으니까 540까지. 그쵸?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 해봤어요? 나는 A를 마지막에 해보고 싶은데 해봤어요?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 엄청나게 하고 하면 시간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지금 같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나중에 확장된 내용의 문제점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B에 칠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만약에 B를 먼저 칠한다 그러면 얘는 그냥 뭐 5가지가 되겠죠. 그럼 뭐 B를 칠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C에다가 칠할 거는? 그럼 4가지가 되겠죠. 그죠? 4가지. 그럼 얘는 뭐 4가지니까 B 다음에 칠할 수 있는 거 C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것도 또 4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또 4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A인지 B인지 D인지 E인지예요. 괜찮죠? 이렇게 4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A를 칠했다라고 한다면 E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또 4가지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E를 칠했다라고 한다면 4개가 다 다른 상태라고 했을 때 A에 칠할 수 있는 거는 하나가 되겠지만, 얘가 만약에 C였다 그러면 B, C, A, C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밑에 깔린 색이 3종류라 2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BC, BC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면은 밑에 깔린 게 두 가지 색밖에 안 되기 때문에 A에 칠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걸 나중에 처리하려고 하면 이제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만약에 밑에 걸 먼저 한다 그러면은? 그쵸? 얘가 언제 한 가지고 언제 두 가지고 언제 세 가지인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 밑에 네 가지에 깔릴 수 있는 색이 두 개만 쓰는 건지 세 개만 쓰는 건지 네 개만 쓰는 건지를 다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요. 아, 이거 안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케이스가 첫 번째 B, C, D가 두 가지 색을 사용할 때, 그렇죠? 두 가지 색을 사용할 때, 그럼 얘가 두 가지 색을 사용한다면 어때요? 무조건 B, D는 똑같아야 되고요. C는 똑같아야 돼요. 괜찮죠? 이거는 B, D가 똑같고 C가 똑같은 경우여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B의 색깔 칠할 수 있는 거는 5가지. 그렇죠? 무슨 뭐 B를 썼다고 칠게요.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4가지. 뭐 C를 칠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D랑 E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얘는 B를 써야 되고 얘는 무조건 C를 써야 돼요. 괜찮죠? 한 가지 한 가지. 괜찮죠? 그러면 고배 법칙으로 들어가는데, 아, 그럼 여기 B, C를 썼구나. 그럼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색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이제 세 가지로 들어가주면 되겠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는 세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 그럼 세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때요? 밑에 4개 중에서 두 군데가 같은 색을 칠해야 돼요. 그러면 두 군데가 같은 색을 칠한다. 그럼 B, D가 같은 색인지, B가 같은 색인지, C가 같은 색인지 세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B, D가 똑같은 경우 또는 얘는 지금 AND예요. 이건 지금 AND. 괜찮죠? 이건 AND. 얘는 또는 B, E가 같은 색인지 또는 C, E가 같은 색인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가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그 중에서 하나만 놓고 세배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그 다음에 C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D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둘이 똑같아야 되네? 1가지.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E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B만 아니면 되네? 아, 근데 지금 B, D가 똑같은 상태에서 C는 다른 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안 써놓긴 했는데 요 케이스에서는 C, E가 달라져야 돼요. 괜찮죠? 왜냐면 세 가지 색을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B, C 말고 다른 색깔 또 써야 돼서 세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 세 가지 케이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4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다. 그럼 B, C, D가 다 다른 걸로 가야 되니까 5, 4, 3, 2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한 가지가 되겠죠. 이거 빼먹었다. 이거 빼먹었다. 여기. 세 가지 색을 칠했으니까 얘는 2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 2,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자, 이거 싹 다 더하면 진짜로 540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 케이스 다 합치면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5, 4, 21, 300, 60에다가 얘는 5, 4, 20에다가 9, 2, 18, 360까지가 되겠고 얘는 120까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480에다가 60까지 더하니까 진짜로 540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잠깐만 이런 거 해봐야 돼? 굳이 안 해도 돼요.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왜냐면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걸로 먼저 칠할 수 있는 방법이 A 먼저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걸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는 이유는 47번 때문에 그래요. 47번 때문에. 왜?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47번처럼 A, B, C, D가 나왔다. 자, 4가지 색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방금 한 것처럼 만약에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그러면 걔 먼저 들어가면 되는데 그건 인접한 영역수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랬죠. 이 논리는 색깔 칠하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전반적인 공통 논리예요. 수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괜찮죠? 항상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것부터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큰 일을 먼저 해라. 작은 일은 알아서 처리될 거다. 공감대 형성체로
근데 진짜로 그래요. 뭔가 큰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건 자연히 알아서 좀 처리가 됩니다. 뻥 같지만 뻥이 아니에요. 진짜요. 자, 그럼 이런 케이스는 어때요? A, B, C, D. 인접한 게 두 개인데? 그쵸? B도 두 개, C도 두 개, D도 두 개. 그쵸?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뭘 먼저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뭘 먼저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들어간다면, 자, A에 칠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색. A 색을 칠했다고 칠게요.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색. 뭐 B를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얘는 인접한 거 아니죠? 왜? 인접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구분 내려주면 좋냐면 둘이 같은 색을 칠해도 영역이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같은 색 칠해놓으면 그냥 하나로 보여서 이건 인접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얘는 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C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A로 나온 경우랑 C로 나온 경우랑 D로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래 놓고 이제 D를 색깔을 칠하려고 보면은 얘 두 가지야, 세 가지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인지 3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얘가 얘를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두 개에 관련된 걸 후폭풍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미리 처리했어야 되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미리 처리하면 되죠. C가 A를 고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케이스 분류하는 걸로. 그냥 C가 A랑 같은 경우와 C와 A가 다른 경우로 놓고 보면 되는구나. 괜찮죠? 케이스 분류해서 들어가면 돼요. 아까 이 논리에서 한 것처럼. 특정한 거를 뽑은 것과 안 뽑은 걸로. 케이스 분류하듯이. 괜찮죠? 다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C가 A랑 똑같은 경우면은 네 가지, 세 가지 들어간 다음에 얘는 무조건 한 가지예요. 왜냐면 이 조건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A밖에 못 칠하는구나. 그렇죠? 한 가지. 그래 놓고 나면은 A색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얘는 세 가지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똑같이 네 가지, 세 가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때 A를 칠할 때 B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A까지 같이 고려해서 A, B 두 개를 뺀 나머지 두 가지로 가자. C 또는 D. 그럼 이제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 C가 아니면 되니까 두 가지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괜찮죠? 그래서 얘는 9, 4, 36 얘는 16의 3배 48 그래서 84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일일이 다 케이스 분류 해줘야 돼요. 다 케이스 분류.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느낌이었어요? 여기 있는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이게 3이 2 플러스 1인데 2인 경우에는 2로 가고 1인 경우에는 3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안 구분하고 세 개로 봤으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마치 해물짜장과 해물짬뽕은 같이 못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안 되겠으면 합의 법칙으로 찢어서 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47번의 업그레이드 문제예요.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건 뭐 지난번에 이미 다 한 거니까. 47번의 업그레이드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어디 갔지? 63번. 63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그냥 덧셈 실수할까봐 이렇게 한 건가? 네. 아, 알겠다고. 오케이. 자, 답은 다 맞았어요. 그렇죠. 뭐, 비슷한 케이스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아예 뭐, 어차피 A는 먼저 칠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B, C, D를 칠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으니까 이걸 5가지 색을 칠해야 되죠. 그쵸? 근데 그래 놓고 나면 어때요? A 빼놓고 나면은 어차피 없어도 되잖아요. 다른 애들은 어차피 A랑 똑같은 색 못 칠하니까. 그러면 5가지 안에서 B, C, D로 4가지 색을 칠하는 걸로 보면 되는데 4가지 색을 칠하는 걸로 보면 된다라는 거야. 이거 경우의 수가 그냥 뒤에 붙는 거라는 거야. 괜찮죠? 근데 그 케이스가 지금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요거기다가 5배만 하면 끝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찢어서 보는 것들 생각해주면 좋긴 합니다. 뭐 물론 이걸 갖다가 뭐 B랑 D 아니면 C랑 이게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케이스 나눠서 들어가도 되지만 그죠? 막 눈치가 빠르다면 아 어차피 이 케이스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84 그래서 420이다.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 어차피 이건 뭐 내용 설명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순열 쪽으로 갑시다. 미안해. 사실 중간에도 중요한 게 되게 많은데 요거는 그 스텝 2까지만 하면서 숙제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봐요. 요거는 나머지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오늘 전반적인 해석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꼭 알아둬야 되는 기본적인 규칙들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뭐랄까 경우의 수를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을 정리하기 위한 거지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그게 그 덕영쌤하고 이제 일요일하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마지막 한 것까지 들어간 거 오늘은 관점 잡는 느낌으로 그냥 마무리 정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순열로 들어갔을 때 순열 쪽에서 설명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것만 설명할 겁니다. 이거 2개만. 이거 외에는 딱히 없어요. 그 다음에 조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사실 세는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로 보면 되니까. 통째로 잡아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D, E, F 이렇게 있다고 칠 때 A와 B가 이웃하게 만들어 달라. 그죠?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럼 이웃하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어때요? 애초부터 그냥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아, 너는 그냥 라지 하나로 놓고 보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6개 나열하는 게 아니고 5개 나열하는 걸로 그냥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통째로 하나로 놓고 보면 되니까. 그럼 얘는 5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 C, D, E, F, 뭐 A 이렇게 나왔다고 친다면 이때 얘가 지금 하나로 보긴 했지만 이 사이에는 또 A, B인지 B, A인지 둘의 순서를 또 고려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뒤에 둘의 순서만 추가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뭐 3개짜리여도 상관없잖아요. A, B, C, D, E, F에서 이번엔 A, B, C 셋이 너무 친해서 셋이 다 이웃했으면 좋겠다. 뭐 똑같이 그냥 이거 하나 A로 잡고 들어가면은 A, D, E, F만 먼저 나열해주고 그렇죠. 그래놓고 놨을 때 이 A가 사실 3명이었어. 그래서 셋의 순서만 또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로 갈게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웃하지 않는 거. 이거는 중간에 문제 부록으로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이거 모든 학교 100%예요. 진짜로 모든 학교 100%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확통에서도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한 애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뭐 지금 본 것처럼 만약에 A, B, C, D, E, F를 나열하는데 A랑 B가 둘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얘네 둘은 붙여놓으면 무조건 싸워. 그럼 얘네 둘이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주자 라고 한다면 보통 뭐 그냥 다세도 상관없지만 내가 권장하는 풀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여집합 방식이다 라고 생각할게요. 사실상 여사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체에서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전체에서 빼는 방법 권장 안 합니다. 권장 안 해요. 얘 말고 2번 방법으로 들어가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치만 일단은 얘도 쓰기는 하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얘가 10%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적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얘는 6팩. 그렇죠? 어차피 6개 순서 주면 되니까. 얘야 뭐 그냥 5팩, 2팩이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720에서 240 뺐으니까 480 나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뭐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기본적인 내용은 사이사이에 껴서 집어넣는 거야. 그 오늘 테스트에도 집어넣었었죠? 그죠? 사이사이에다가 껴서 집어넣는 거. 사이에 껴서 집어넣는 거야. 그렇죠? 사이에 껴서 집어넣는 거. 자, 얘가 90%는 다 이걸로 푼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지간하면 그냥 얘가 키왕짱이에요. 얘로 이웃하지 않는 거는 얘로 다 됩니다. 이거 수능 끝날 때까지 먹혀요. 다만 조금 안 되는 애가 가끔 있어요. 걔만 이제 이걸로 쓰면 돼요. 그럼 좀 이따가 구분해 줄게요. 자, 그러면 사이별로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얘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먼저 놔야 돼요. 그쵸?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C, D, E, F를 먼저 배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양끝까지 포함해서 A, B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그쵸? 그래서 A가 들어왔다. 5가지. 그러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건 2 중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B는 4가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OP라고 해도 되겠죠. 아니면은 5자리 중에서 2자리를 골라주고 A, B 2명의 순서를 줘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사고 관점 계속 바꿔야 됩니다. 이거 한 하나의 의미 다 담겨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냥 고배 법칙으로 봐도 되고요. 순열로 생각해도 되고 뽑고 나열하는 걸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다 똑같죠? 어차피 계산하면 24에다가 20 곱했으니까 480. 어차피 똑같이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들어간다면 이 사이별 논리가 진짜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요. A, B, C, D, E, F 이 중에서 A, B, C가 서로 그 누구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셋 중에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첫 번째 여집합 방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우주 가는 거예요. 왜? 전체 경우에서 6팩을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빼려고 하는데 그럼 A, B, C가 이웃하는 경우인 4팩, 3팩을 빼주면 되는군. 이러면 틀린 거 알고 있죠? 안 되죠. 왜냐면 이건 A, B, C가 다 이웃하는 것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3팩이 A, B, C 한 묶음으로 나머지 D, F 나오는 거랑 뭐 B, A, C, 뭐 B, C, A 뭐 이렇게 나오는 이 3팩까지만 들어가는 거라서 셋이 다 같이 뭉쳐있는 것만 빼는 거라서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 B, C, D, F C, C 말고 뭐 E, 뭐 C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이건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A, B만 이웃해도 지금 빼야 되는 거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안 되고요. A, B가 이웃하는 거 빼줘야 되고요. B, C가 이웃하는 거 빼줘야 되고요. C, A가 이웃하는 거 빼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놓으면은 얘는 우리가 쓴다 그랬을 때 어떻게 써요? A, B가 이웃한다. C가 이웃하든 말든이에요. 그렇죠? A, B가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은 A, B가 이웃하는 경우라면은 5팩, 4팩, 5팩, 2팩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A, B가 한 세트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5팩, 2팩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때 정리된다면, A, D, E, F, C. 이러면은, 일단 A, B랑 C는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로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A, C, D, F 이렇게 나오면은, A, B에다가 C까지 다 이웃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 안에는 셋 다 이웃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얘도 셋 다 이웃하는 거 포함되어 있고, 얘도 셋 다 이웃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를 너무 뺐으니까 더해줘야 되는데,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걸 더해줘야 되는데, 그때 A, B, C가 이웃하게 되는, 다 이웃하게 되는 4팩, 3팩. 이거 몇 번 넣어야 될까요? 2번. 이거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이 어떤 경우는 한 번만 더하고 어떤 경우는 2번만 더해요. 되게 빡세요. 실수 엄청 나옵니다. 진짜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3번 뺐으니까 너무 뺀 거 아니냐, 그럼 2번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A, B 이웃한 경우에서 C까지 이웃한 경우는 A, B 이웃한 거에서 C까지 이웃한 경우는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괜찮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A, B에서 C 붙어 있는 거랑 A, B에서 C 붙어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것과 그러면 지금 얘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B, C에서 A가 붙어 있는 것과 얘는 C, A에서 B가 붙어 있는 거, 이거랑 지금 중복이 생기고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은 또 뭐가 있지? BC가 이웃하면서 그냥 다 쓰자. 얘 지금 AB가 이웃하면서 나오는 거, 얘가 BC가 이웃하면서 나오는 거, 셋 다 이웃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지금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CA가 이웃하는 경우에는 B가 나오는 거랑 B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좌우 대칭까지 또 튀어나와요. 괜찮죠? 근데 어차피 똑같은 케이스니까 일단은 이쪽 값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빼고 이거 뺐어요. 다 뺐으면은 어때요? A, B, C가 셋 다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경우가 2번 빠지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지금 이 안에서는 A, B, C가 다 이웃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A, B, C 순서로 이웃하는 케이스가 한 케이스밖에 없는데 A, B, C가 순서로 이웃하고 있는 게 2번이라는 거예요. 이거 빼고 있는 게. 한 번만 빼야 되는데 2번 더한 거예요. 그럼 몇 번 넣어야 돼요? 한 번 더해야 돼요. 괜찮네? 이게 한 번 더하는 건지 2번 더하는 건지 되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그렇죠? 뭔 소리인지 이해될까? 그렇죠? A, B, C가 순서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딱 2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이거 빼면은 얘 2번 뺀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근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사이배열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어차피 A, B, C를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주면 되겠고, 그렇죠? 3팩. 그 사이에 4자리 중에 3자리만 나열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그냥 이게 답이죠. 괜찮아요? 100만 배 쉽다라는 거예요. 100만 배. 진짜로. 그래서 여집합 방식을 잘 안 써요. 그럼 진짜 둘이 답이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얘는 6 곱하기 4, 3, 2, 24. 6, 22, 6, 4, 24, 144가지. 괜찮죠? 진짜로 맞나? 진짜로 맞는지 한 번만 좀 봅시다.
720이에요. 120에 누배 240, 240, 240. 그럼 얘는 다 합치면 720이네. 다 빠지죠? 이거 하나 남죠? 이거 얼마? 24에다가 6이니까 144. 진짜로 한 번만 더 해야 되는 거 괜찮아요? 오케이. 이 되게 실수 많이 나와요. 이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말고 A, B, C, D, E, F, G, H에서 이번에는 A, B, C, D가 이웃하지 않게 들어간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겠느냐? 라는 거예요. 이 여집합을 할 수 있어요? 아, 못해, 진짜. 진짜로 못해요. A, B, C, D 넷 중에 어느 둘도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전체에서 빼는 걸로 이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3개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4개짜리는 아예 불가능입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사이배열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빼는 거 말고 사이배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직접 계산 한번 해봅시다. 저기 그 숫자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 팩토리얼이나 퍼뮤테이션이나 어떻게 써놔도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서 계산할 테니까. 왜냐면 답이 지금 너무 커가지고. 얼마지? 2880이 나오네. 오케이. 이거 빼는 걸로 하면 절대 못 풀어요. 그럼 좀 말씀을 좀 그 사이별로 해야 된다고 이게 한 게. 그것도 저 여집합으로 못 풀어 이제. 어디 갔지? 계산기. 여덟 개라서 4개 깔아놓으면 사이가 5개 나와요. H가 잠깐만, 저 8개야. EFGH 4개만 깔아놓으면 A, B, C, D가 이웃하지 않게 들어가요. 뭔지 알 것 같아. 무슨 설명인지 이해돼요? 근데 좀 헷갈리나? 괜찮을 것 같아? 이거구나. 미안. 있었구나. 미안. 오케이. 맞아요. 그렇게 크진 않아. 자, 사이별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죠? 그거 맞아요. 이웃, 120. 2000대가 나오더라고요. EFGH 먼저 나열해주고 4패 그 사이에다가 5자리 중에 4개. 그래서 팩토리얼로 해도 되는데 사이 자리가 5개 나오잖아요. 그럼 A가 들어갈 게 5가지, B가 4가지, C가 3가지, D가 2가지. 그래서 5, 4, 3, 2. 자, 그래서 마저 정리해보면은 사이 배열은 어떻게 들어간다?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 주고요.
D가 먼저 나오면 안 되지. EFGH 그 사이에 A, B, C, D가 껴 들어가주면 된다. 사이사이에 껴 들어가주면 된다. 그래서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B가 4가지, 3가지, 2가지. 5, 4, 3, 2 써도 되고요. 5P4로 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24 곱하기 120이니까 2880. 괜찮아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테스트 문제 뭐였어요? 8개의 비내자였나? 비내자 8개였나? 문제 어디 갔지? 어디 갔더라? 90번 문제네. 90번 문제. 그쵸? 이 90번 문제가 오늘 테스트 문제예요. 90번 문제가 8개의 비내자에 4명이 앉는데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4명이 자기 의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만 미리 깔아놓고 4명이 그 사이에 의자 들고 다니면서 그냥 앉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B가 4가지, 3가지, 2가지. 그래서 그냥 5피자. 그래서 120이 답이었죠. 답이 3번이었어요. 오늘 테스트. 오케이. 딱 이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참 쉽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자꾸 겁을 주느냐? 이쪽에다가는 지금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사실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지금 빼놓은 거기는 해요. 그거는. 자, 요거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자, 좀 어려워요. A, B, C, D, E, F예요. 자, 이렇게 6개인데 A와 B는 이웃하지 않고요. C와 D도 이웃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는 CD랑 이웃해도 되고요. B도 CD랑 이웃해도 돼요. 다만 A는 B랑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고 C는 D랑만 이웃하지 않으면 됩니다. AND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6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 번만 구해봅시다. 자, 요게 여집합 방식, 사이배열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사이배열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이거 2가지 다 풀어보는 게 좋긴 합니다. 일단은 2가지를 다 써볼게요. 여집합 방식으로 푸는 것과 사이배열로 푸는 방법 둘 다 어렵습니다. 여집합 방식은 일단 1번만 고민해봐요. 힌트 조금 이따가 줄게. 1번만 고민해봐요. 참고로 저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게 3년 전 경희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 아무 데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강남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수능엔 절대 안 나오고요. 자, 일단 좀 빡세니까 힌트를 좀 갈게요. 자, 얘는 어떻게 보면 좋냐면 A와 B가 이웃하지 않으면서 C와 D가 이웃하지 않는 그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놓고 본다면은 A와 B가 이웃하 거나 C와 D가 이웃하는 거 아닌 경우의 수가 되니까 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B가 이웃하거나 C, D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그쵸? 이 뇌 없이 풀기 좋은 거 확통에서는 덧셈 정리라고 부르고요.
자, CD가 이웃하는 경우에서 빼주고, 아, 너무 빼줬네. AB가 이웃하면서 CD가 이웃하는 경우 하나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집합 방식은 이렇게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전체 경우의 수에서 A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CD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줍니다. 그리고 AB가 이웃하면서 CD가 이웃하는 경우 수는 너무 뺐으니까 한번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져야 돼요. 사회별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맞았어. 우리도 맞았구나. 아, 여기 했구나. 오케이. 예, 맞았네. 이제 안 숫자 되게 지저분하지. 미안, 너무 숫자 지저분해. 양심하는 게 같아요. 사이별? 그걸로 좀 모자라요. 다른 케이스가 또 나오더라. 뭔가 좀 모자랐네? 왜냐면 이거는 A, B, C, D가 다 이웃하는 게 아니라 A, B만 한 묶음, C, D만 한 묶음. 그럼 맞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A, B 한 묶음, C, D 한 묶음이니까 하나, 둘, E, F 4개. 4팩이어야 되는데 3팩이라고 써놨네. 맞아. 맞아. 잠깐만, 근데 192가 또 아닌데 2가 또 더 곱해졌는데? 잠깐만. 그죠. 걔가 하나가 빠져야 되지. 4가 들어가면서. 그죠. 4팩이 되면서. 오케이. 답들은 다들 어렵지 않게 낸 상태인데, 여기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요. 자, 전체 경우의 수 6팩. 자, 거기서 A, B가 이웃하는 거는 한 세트로 놓고 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 2팩. 당연히 똑같겠죠. 5팩, 2팩. 자, 그럼 여기서 A, B가 이웃하고 CD가 이웃한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그죠? 4팩에다가 2팩, 2팩 들어가는 걸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답이 어렵지 않아요. 720에다가 112배, 240, 240. 480 뺐으니까 240인데 240에다가 96 더했으니까 336. 그쵸? 답은 336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이배열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사이배열. 사이배열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죠. 한마디로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금 틀린 거예요. 지금 이 풀이는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틀린 풀인데 아까 설명은 그대로 따라가 볼 거예요. 그쵸? 자, 한마디로 EF를 먼저 나열했어요. 그렇죠? EF를 먼저 나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를 먼저 나열해 볼게요. A, B는 사이에 들어가 주면 되니까
아, 3P로 들어가주면 되겠네. 그렇죠. EF 먼저 나열했고, 그 다음에 AB를 나열했다라고 치울게요. 그럼 AB는 이 중에 어디 들어가도 되죠? 뭐 A가 3가지, B가 뭐 2가지.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은 E, A, F, B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D를 나열하려고 보니까 CD가 또 사이에 껴서 들어가줘야 되니까. 아,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건 5가지, D가 들어갈 수 있는 건 4가지. 그래서 CD를 5P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틀렸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죠? 얘가? 논리구조상은 되게 맞아 보이지 않아요? 그치? 논리구조상. 근데 이걸 계산해보면 2 곱하기 3이 6 곱하기 5, 4, 20이에요. 12에 20을 했더니 240이 나와요. 와, 이게 몇 가지가 좀 부족하네. 혹시 이게 왜 틀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되게 좀 독종인 게, 내가 이 문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내가 현역 시절 때, 내가 수험생 시절 때 고민하던 문제였는데, 나는 사회배열이 너무 괜찮아서 모든 문제를 다 사회배열로 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겠지 하고 이렇게 풀었어. 근데 답이 틀렸대. 답이 틀렸대. 그래서 해설지를 보니까 이렇게 뺏어가는 거야.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는 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왜 차이가 나는 거지? 왜 96개가 차이가 나지? 그래서 내가 쓴 방법이 뭐냐면, 도저히 못 찾겠어가지고 다 썼어요. 하나씩 다 썼어. 앞 페이지에다가 이거 쓰고요, 하나씩 다 썼어. 300개. 뒷 페이지에다가 이거 썼어요. 그리고 다 쓰고, 전부 다 쓰지는 않았지. 중간에 쓰다가 이제 딱 보는데, 여긴 있는데 여긴 없네? 왜 여기 있고 여긴 없지? 그래서 그 배열된 그 상태를 한번 따져보니까, 여기는 없고 여기 있는 걸 보니까, 밑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냈어요.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 걸렸어요. 진짜로. 우와, 이 한 문제에 1시간을 들인다고? 난 별짓을 다 해요. 진짜로. 와, 진짜 3월 달에 거의 뭐 수학 바닥 상태에서 11월 수능 볼 때까지. 분량 지금보다 2배는 더 많다 그랬죠? 근데 이 짓을 하면은, 당연히 다 못 푸는 거 아닌가? 아니, 나 수중에 있는 수학 문제집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 이때 30점대? 이때 다 맞았어. 수능 때. 그죠? 그게 가능한가? 돼요. 이런 거 1시간 동안 고민해서 내 걸로 완전 마스터하잖아요. 근처에 비슷한 문제 나오면 다 풀려요, 진짜. 1분도 안 돼서 다 풀려. 어디가 잘못됐는지 다 찾아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를 풀더라도 계속 고민하면서 푸는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어디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있어요? 1분만 한번 고민해봐요. 왜 이게 모자라게 나오는지. 이게 완전 틀리진 않았잖아요, 논리구조상. 근데 뭐가 빠질 수밖에 없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풀면은 딱 그 빠진 만큼의 개수가 딱 96가지가 나와요. 나도 처음에 딱 결론을 알고 나서 되게 허탈했어. 와, 어떻게 이걸 몰랐지? 근데 경우의 수에서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계속 머리를 굴려야 돼요. 괜찮아. 담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라는 거야. 왜? 집에서는 잘 안 하게 되거든.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엄청 의미 있어요. 이런 거 한다고 실력이 올라가요? 엄청 올라가요. 이런 거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요? 올라가요. 지금 우리 반 고3 친구들 평균적으로 상생한 등급이 평균 내도 2등급은 나와요. 평균적으로 잡아도. 고3만 놓고 보더라도. 왜 그럴까? 똑같이 계속 고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다 하라고 하고 다 고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괜찮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민할 수 있는 데까지만 고민하면 돼요. A, B 사이에 C와 D가 들어가서 뒷문말이 잘 보이는데 맞았어. 뭐냐면 지금 한 순서를 그냥 한번 다시 한번 따져봐봐요. 맨 처음에 EF 깔았죠. EF 깔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AB를 집어넣는데 AB가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AB가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같은 데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냐? 아니, 같은 데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같은 데를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그 사이에 C나 D가 들어가면은 A, B는 이웃을 안 해요. 괜찮네? 되게 별거 아니죠? 진짜로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선입견이야.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 선입견들을 깨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학 실력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 계기들이 뭐냐면은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틀렸다. 고정관념 절대 가지면 안 된다요. 무조건.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게 그 문제 안에서는 내가 끝까지 맞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깨버려야 돼요. 뭐 답이 안 났으면 내가 뭔가 틀린 거야. 내가 여지까지 진행됐었던 그 수시간에서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냉철하게 다시 다 찾아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요. 진짜로. 되게 빨리 올라가요. 그게. 뻥뻥 올라가요. 빵뻥.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아, 이렇게 A, B를 따로 집어넣는 케이스가 1번 케이스구나. 그쵸? A, B를 따로 집어넣는 거. 그럼 A, B를 같이 집어넣는 케이스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걔는 다시 한번 EF를 먼저 나열할게요. EF 먼저 2팩 그 다음에 A, B를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같은 데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자리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아무 데나 집어넣고 나서 걔네들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돼요. 그렇죠? 걔네들이 순서. 아, 그럼 뭐 결과적으로는 A, B까지 놓고 봤을 때 E, A, B, F 막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C, D를 나열한다고 친다면 아, 여기는 무조건 C 또는 D가 나와야 되니까 두 가지를 일단 무조건 써줘야 돼요. 여기에 C가 나오든 D가 나오든 해야 되니까. 괜찮죠? 하나만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만. 그 다음에 나머지 D는 몇 군데 나와야 된다? 네 군데 나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정확하게 딱 몇 가지로 나와야 된다? 96가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계산하면은 얼마? 2 곱하기 6. 6이 12. 12에다가 8 곱했으니까 96이 나오게 되네요. 괜찮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확실히 좀 낮아요. 높진 않습니다. 엄청 높진 않아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정도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확률상 높지가 않은 것 뿐인 거지. 실제로 경희고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로 나왔었냐면은 뭐가 나왔더라? 얘는 A, B, C, D, E, F, G, H에서 A, B, C가 이웃하지 않고 D, E가 이웃하지 않는 이런 케이스로 나왔어요. 3개짜리로. 더 빡세. 이거 진짜 풀라고 낸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아무튼 다 틀렸어요. 그것도 하필 서술형에다가 써가지고 다 틀렸어요, 이거를. 우리 반에 있는 친구한테도 이거 거기까지는 안 나와라고 했는데 나왔어. 되게 민망했어. 진짜로. 이거 얘기하고서는 얘도 과해. 얘보다 과한 거 안 나와. 라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진짜 되게 민망했어요. 진짜로. 난감했어. 자, 어쨌거나, 그 케이스는 그래도 좀 모면할 수 있었던 게 실제로 전교생이 다 틀렸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됐는데, 어쨌거나 얘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 우리가 풀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사이배열 논리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쓰는 거지? 자, 이거 구분만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여집합 방식은 단점이 뭐냐면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의 개수가 말아야 하는 그 개수가 2개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3개 넘어가면 힘들어요. 괜찮죠? 예를 들어서 A, B, C, D, E, F에서 A, B, C가 어느 둘도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이거 빼다가 우주 가요. 4개짜리면 더 우주 가요. 그러니까 딱 2개까지는 그래도 빼서 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데 3개 이상 돼버리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배열은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이배열이 문제가 되는 건 아까까지는 다 괜찮았는데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그 종류가 한 종류일 때만 하기가 편해요. 얘는 지금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2종류라는 거예요. 괜찮죠? 2종류. 그래서 되게 빡세요. 2종류라서. 그래서 오히려 딱 2종류인데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빼는 게 생각보다 편한 거예요. 이거 3개짜리면은 빼는 것도 되게 복잡해요. 3개짜리면은. 그러니까 딱 2개짜리기 때문에 2종류 아예 그냥 빼고 말지 이러고 들어간다라는 거. 종류 3종류면 어차피 못 풀어요. 종류 3종류면은 2종류까지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면은 아예 그냥 포기하고 빼는 걸로 그냥 들어가고 자신 있으면 사이배열 했으면 하도 되는 거고 한 종류밖에 안 나왔다. 그냥 사이배열이야. 한 종류밖에 안 나왔다. 근데 2종류 이상 나오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몇 프로? 10%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는 사이배열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만 할 수 있어도 내신 때 맞출 확률이 90%는 넘어요. 얘만 잘할 수 있어도.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저기 미안해. 조합은 그냥 요거 설명한 걸로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 설명할 걸로. 왜냐면 어차피 스텝 1 정도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지장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이쪽에서 설명하는 거라고 해봤자 이제 도형의 개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형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형의 개수가 좀 많이 어려운데 그 삼각형의 개수는 어차피 스텝 3 쪽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고 그건 차라리 그냥 기말고사 들어갈 때 연습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스텝 1, 2까지만 그냥 숙제로 해서 내는 걸로 그냥 마무리 지을게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에 그 교평수 그걸로 그냥 다시 수업 나가는 걸로 할게요. 중간고사까지 빨리 갑시다. 안녕! 공사가 다른 학교보다 10일 빨라가지고 며칠이 뭐지? 7일이요. 10월 7일? 네.